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을 합니다. 안보 비상 상황과 관련해서 국론 결집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은 정치부 이준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자, 연설 일정이라든지 또 의미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연설은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네. 국회 본회의장 연설이고요. 연설에 앞서서 9시 40분부터 여야 지도부 그리고 정의와 국회의장과의 티타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타임을 가진다고 보면 한 6시 반 정도에 국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도착하고 나서 곧바로 티타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티타임은 약 15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티타임을 마치고 나서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문 제목은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물론 최근의 안보 위기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겠지만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좀 의미를 부여할 만한데요. 국회가 말하자면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민의의 전당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 이후에 3년 연속으로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예산안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은 예산안 편성의 방향이나 국회 심의를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산안 시정연설이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으로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것은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안 시정연설을 제외하고 별도의 특별 연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요. 역대 대통령으로 치면은 1987년 개헌 이후로 6번째 특별 연설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총 19번째가 됩니다. 현장에서는 직접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발언을 하게 되지만 사실상은 대국민,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연합뉴스 TV를 비롯해서 각 방송사에서 생중계됩니다. 연설 시간은 약 30분 정도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9시 반 정도에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고요. 연설을 끝내고 나서 곧바로 또 청와대로 이동을 해서 7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연설은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안보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 메시지들이 주로 담길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국회 연설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그저께죠. 청와대에서 간단한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그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청와대 김성국 홍보수석의 발언을 들으셨는데요. 홍보수석 발언처럼 무엇보다 최근 북핵 미사일 위기와 관련된 국론, 국회 국민 차원의 협조, 말하자면 오늘 연설의 키워드는 단합, 협력 이런 쪽에 아마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또 청와대에서도 추가로 또 설명을 내놨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원고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약 1시간 뒤 정도면은 연설이 시작되니까요. 그때 알게 될 것 같고요. 국민 단합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여야 지금 개성공단 폐쇄 상태까지 가게 되면서 그 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왔었는데 개성공단 폐쇄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여야의 입장이 조금씩 미묘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대북 정책이나 뭐 깜짝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 개성공단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국민적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서도 초당적인 협력, 말하자면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연설의 제목이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입니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하루 일정을 모두 비우고 연설문 준비에만 몰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나올 연설문 내용이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이 박 대통령이 정 의장과 또 여야 지도부와 비공개 티타임을 한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일단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는 것이 일단 비공개기도 하고 또 이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또 오고 갈지가 상당히 주목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티타임 시간은 약 15분 정도로 사실 길진 않습니다. 네. 오늘은 기본적으로는 국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정의와 국회의장과 양당의 정가윤, 이석현 여야를 대표하는 국회 부의장, 이게 국회의장단이 되죠. 그리고 양당의 지도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렇게 비공개로 환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야 대표의 비서실장하고 대변인이 배석을 하긴 하는데 인사할 때 첫 부분만 배석하고 바로 빠지게 됩니다. 나머지 15분 정도는 비공개로 환담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청와대에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참모진도 배석을 하게 됩니다. 15분 안팎의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최근 국정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이 오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이런 이슈가 워낙 좀 쟁점화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언급이 오갈지 이 부분이 좀 주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야당의 수장으로 나오는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김종인 대표 간에 또 개인적인 인연이 또 있거든요.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전국에서 대선 캠프의 주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공약을 총괄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공약을 총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다. 굉장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으면서 사실상 정치적 결별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선 이후에 결별한 이후에 이제는 그때는 같은 대선 캠프의 주역에서 이제는 야당의 수장으로서 네. 다시 한번 또 만나는 자리여서 좀 눈길을 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만난 것은 2014년 3월에 한번 조우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독일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마침 김종인 대표도 당시에는 교수신문이죠. 교수신문으로 독일에 머물 때여서 그때 독일 대통령궁 오찬에서 잠깐 이렇게 조우해서 서로 이렇게 안부만 어떻게 보면 서먹서먹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네. 서로 안부만 주고받았다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 예. 오늘 분위기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가지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자리인 만큼 여야 간의 입장차가 두드러지거나 그 15분간의 환담 타임에서 서로의 이견을 표출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어떻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좀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정치부 이준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